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의 제1교포입니다. 한국에는 작은 소각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오늘도 출장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귀여운 초등학교 5학년 제 아들이 엄마 이번에 한국 가면 몇 밤 자고 와? 세 밤만 자면 오지. 엄마랑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아들을 붙잡아 문지방의 키를 체크하고 한국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된 몇 억의 중형 소각로가 설치가 완료되어 엔도 유저 앞에서 테스트를 하는 날이라 입회를 하려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계약 방식은 일본에서는 잘 구경하지 못하는 방식인데 그룹사에 계약을 하면서 계열사 내부에서 한 번 더 돌리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액 때문에 그런가 보기는 한데 L 알루미늄 회사에 소각로를 매도하고 설치하면서 같은 계열사인 L 기공과 계약서는 작성하고 L 기공과 L 알루미늄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납품 설치는 엔도 유자인 N 알루미늄에 하는 방식이지요. 우리 현장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소장님은 상당하게 순수하시고 한국 전국에 수백 대의 소각로를 설치하신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L 알루미늄에 설치된 소각로를 사전 점검하러 먼저 내려가셨고 나는 김포공항 도착하면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여 입회 시간을 맞추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내가 받은 보고는 소장이 소각로 가마 테스트를 하면서 레벨 1로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실수로 레벨 2 이상 압력을 가했다가 네모 반듯한 소각로 가마가 압력을 못 이기고 사면이 배가 불뚝 튀어나와 공처럼 되었다는 사고 소식입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L 알루미늄 가장이 소리소리 질러대는 데는 그 고함 소리가 전화통 옆에 있는데도 무섭게 들렸습니다. 우리 부장, 과장 다 현장으로 뛰어내려가고 나도 뒤따라 현장 사무실로 가는데 생각할수록 큰일이 난 것이지요. 현장 사무실에 도착하여 문을 잡으니 역시 L 알루미늄사의 과장의 고성이 기를 때려왔습니다. 오늘 당장 안 고쳐 놓으면 절대 안 된다며 자기 회사 회장님이 내일 직접 올 건데 누구 모가지 뜨는 거 볼 거냐는 흥분된 언성이 땅이 꺼지도록 문 밖에도 크게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나는 그 고함 소리에 질려서 문을 바로 열지 못하고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대로 도망을 가자니 내 부하들이 더 아작이 날 거고 어쨌든 정면 충돌을 해야 하는 운명이었지요. 일단 나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용기를 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우리 소장부터 간부 3명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찍소리 하나 못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60도 안 돼 보이는 작은 때까치 같은 알루미늄사의 과장이 덩치들이 아주 큰 우리 회사 간부들이 꿇고 앉아있는 앞을 왔다 갔다 빙빙 돌면서 아주 쥐잡듯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순간 나는 대기업 과장 정도가 중소기업 간부들을 아주 깔보는 모습에 정말 부앗장이 치밀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군대입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고참이시고요? 소각로 뜯어가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불량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소각로 철거 1시간이면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좀 오시지요.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던 과장과 무릎을 꿇고 있던 우리 회사 간부들이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면서 기어오듯 걸어와서 둘러앉았습니다. 과장님 회사는 어느 회사랑 소각로 설치 계약을 하셨나요? L기공과 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만. 그럼 L기공 사람 불러다가 까시든지 하셔야지. 과장님 회사가 우리 회사랑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시공업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L기공 한 군데서만 문책을 받으면 됩니다. 알루미늄까지 양쪽에서 같은 사건으로 까지면 안 되지요. 제 부하들이 양쪽에서 까이는 안한파 꼽사대기도 아니고 내 말이 틀린가요, 과장님? 우리 회사랑 L 알루미늄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소각로 2, 3일 중에 안 고쳐 놓으면 나 모가지 날아갑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고쳐 놓으세요. 네, 바로 그렇게 L기공 측에 사정을 하시든 멱살을 잡든 하시라고요. 나나 내 부하 직원들이 여기 앉아서 욕을 먹어야 할 군번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나 올라갑니다. 그러니 과장님도 L기공 사람들 불러서 지금처럼 군대식으로 쪼인따를 까시든지 무릎을 꿇리시든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어서서 우리 회사 간부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해결 방법도 안 내놓고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해결 방법은요, L기공 측에 내주겠다고요. 찐득이도 아니시고. 저 소장님, 강릉 현장도 L 알루미늄 거니까 지금 당장 철수시키세요. 우리 이런 회사와 거래 안 합니다. 그날 L 알루미늄의 그 때까치 과장은 내 헛소리를 믿고 강릉 현장까지 달려가는 등 길에서 밤을 새우고 똥줄이 타다가 다음날 L기공에 쫓아가서 등더미로 뜰볶아서 아침부터 L기공이 우리 회사를 쫓아왔습니다. 나도 나의 공손하지 않은 태도를 사과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그날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장에 내려갔더니 L 알루미늄이 때까치처럼 생긴 과장이 우리 직원들을 무슨 중재인처럼 무릎까지 꿇리고 닥달을 하고 있어서 나도 좀 흥분했었다고 해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소각로 가마 모양이 네모가 지든 동그랗든 쓰레기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잡혔습니다. 결국 합의점은 소각로 가마 배가 튀어나온 부분에 열십자로 철근을 덧대기로 합의하고 잘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넘지 못할 어려움은 없었던 것이지요. 나도 아들한테 3일 만에 돌아온다고 하고 벌써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꼭 동경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출국 준비까지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는데 기분이 좀 불안한 대로 역시 보고 내용은 소각로 설치를 위해 섬으로 들어가던 우리 소각로를 실은 배가 뒤집혀서 소각로는 바다에 빠졌고 다행히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소각로가 바다에 빠지는지 출국도 못하고 미치다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일단 동경집커녕 나는 새벽에 사망사고가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남의 사고 현장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골고루 어느 선까지는 좋을 것이라고 믿고 살던 나한테는 조금만 생각해도 안 일어날 사건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인부들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과실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부족해서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섬 하역장에 도착한 배에 소각로를 하차하면서 옆에 실은 무거운 벽돌들을 먼저 내리니까 한쪽에 무게가 실려 배가 무게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하역장에서 훌러덩 뒤집어진 단순 계산 잘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가까이 있던 해양 경찰들이 인부들을 전부 구조해서 운이 좋았지요. 나는 그 섬에 머물면서 바다에서 소각로를 인양하여 짠물을 깨끗하게 씻고 가마 안에 있는 벽돌을 새 곳으로 다시 공수해서 바꿔주고 경찰, 동네 이장 등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조사와 인사를 하면서 해결하다 보니 또 출국일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일 때문에 평생 집에도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다 들었지요. 이제는 진짜 돌아가나 싶었는데 엘 알루미늄 측에 설치된 배불떼기 소각로에서 연기가 까맣게 나온다는 불량품이라고 반품해야 한다고 또 펄펄 뛰는 것입니다. 배불떼기 소각로가 되었으니 아무래도 일본 에이전트 전문가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요청하여 엔지니어를 데려다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각로는 제작 기간이 짧아도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원자재가 비싸고 일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대라도 반품을 당하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지요. 어쨌든 소각로의 연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매일 몰래 현장 주변에 가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과정을 밖에서 3일 동안 계속 관찰해 보고서야 연기가 나는 원인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원인은 엘 알루미늄이 쓰레기를 태우는 부분만 타 업체에 하청을 주었고 여기서 이 쓰레기를 태우는 분이 용량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를 직접 태우는 분을 만나서 고생한다고 선물을 주면서 한꺼번에 정한 용량 이상 쓰레기를 소각로 가마에 넣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지요.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연기가 난다고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 알루미늄 측에는 소각로는 문제가 전혀 없고 귀사 측 고용인이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쓰레기 투입 용량을 지키지 않고 한꺼번에 가마 안에 잔뜩 넣어서 연소가 안 된 것이라고 통지했고 나도 그 무렵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긴 출장을 끝내고 동경 집에 돌아오니 죽도록 반가워서 현관으로 뛰어나온 아이들이 그동안 키가 10cm나 훌쩍 큰 것을 보고 반갑기도 또 그놈의 돈이 뭔지 엄마가 없어도 잘 크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다 짠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돈이 떨어져 학비를 못 대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이 걱정되어 출장이 좀 많은 편이었죠. 어느 날 4번째 타이페이에 휘발유 자동차를 가스차로 바꾸는 데 필요한 부품을 매스컴 앞에서 테스트하기 위하여 출장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은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처럼 폐차 기간이라는 게 없죠. 타이페이 공항에서 내가 탄 택시는 너무 오래되어서 바닥과 천장, 의자가 따로 노는 삐그덕 소리가 심하게 로링을 하는데도 180km로 질주하는데 나는 그렇게 무서운 차는 처음 타봤습니다.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왔지만 호텔까지 일단 무사하게 도착하였지요. 외국 나가서 호텔의 여장을 풀면 저는 거의 밖에 안 나갑니다. 통상 다 호텔 안에서만 해결하지요. 그날도 공항 택시 운전수한테 바가지를 잔뜩 써서 안 나갈 작정으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느 때처럼 동생이 찾아와서 나가자는 한마디는 내 인생의 습관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죠. 즉 일부 바가지도 써보고 사기도 당해봐야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배울 수도 있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내게
좋은 습관이 생긴 것은 그때부터였죠. 바가지 요금은 그냥 교육비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회사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융통점이 없어서 월급만 축내지만 사기꾼은 머리가 좋으니 얼마 정도 삥땅을 치더라도 회사에 이익을 주고 자기도 챙겨가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하니 우습지요. 우리나라도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놀지 않는다는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YWCA 교수님이 주관하셨던 프로젝트는 인젝터와 베퍼라이저라는 부품만 사용하여 자동차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 휘발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프로젝트는 대만의 차량들이 워낙 노후된 것이 많아서 결국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각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팀을 이루어 한국에 2번 나오셨고 내가 3번 대만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볼 수 없는 자기 나라로 각자 돌아가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그리움과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게 반복되는 게 일상이고 이별인데 늘 가슴 아픈 그리움으로 남아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나도 마음의 문을 열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원리를 몰랐던 것이었죠. 헤어지고 나서 잊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이후 나는 많은 나라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주지 말아야 한다는 성숙함을 배웠습니다. 30대 후반의 나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훈련이 되어갔고 수많은 남성들 속에서 일을 해도 헤어지면서 샤프하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 결국 만남의 반가움과 헤어짐의 그리움에 반복되는 인생이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도 남녀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니 한층 더 성숙해지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